자,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현장 최전선에서 뛰는 노동자들을 위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지난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그 논의 과정에서 사측 입장이 대폭 반영이 돼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우성 노무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자, 네. 일단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네. 이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사고 시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자 외에 감독 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벌금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1년 후에 시행이 되는데 근로자 50일 사업장에는 이보다 긴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에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작 노동계에서는 거세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연차휴가나 연장 근로수당 등이 대표적인데요. 예.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 노동법에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또한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제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제외에 대해서 이 노동계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에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였다는 점과 그리고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비중이 32%이고 그리고 전체 사망 사고 중 23%인 1,389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작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빠져나가고자 사업장을 쪼갠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사업장을 쪼갠다고요? 예, 과거에도 아이고,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단축이 다가왔을 때도 300인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그때도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어쨌거나 이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사실 기존 중대재해법의 법안 내용 중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 그리고 공무원 처벌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 등 사실상 쟁점이 됐던 모든 부분이 아예 빠지거나 후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안에 있지도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제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처벌 범위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놓고도 노동계의 요구인 대표이사 및 안전 담당이사 이 둘 다가 아닌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확정이 되었고요. 아, 또는이 또 예, 바뀌었군요, 또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징역형 하한선을 당초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고 예. 법인의 경우는 사망 시 50억 원 이하라고만 했을 뿐 하한선을 아예 없앤 내용 등이 대표적인 후퇴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경영자 책임과 공무원 책임을 묻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인데 경영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공무원 처벌을 아예 삭제됐다는 반발이 있고요.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는 1년의 시행 유예 기간 동안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뭐 중대재해법도 뭐 또 개정안이 또 누가 또 발의를 하겠네요, 이거.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많으면은 또 좀 변화를 또 줘야죠. 수정을 예, 해야죠 맞습니다. 또. 예. 네네. 자, 그리고 이 택배 업계의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이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로사의 그 원흉이었던 그 택배 상자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모호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예, 그 지난 8일에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그리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 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을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택배기사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그리고 안전시설 확보 등을 권장하는 내용의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제정하는 의결을 했는데요. 예, 예. 그 말씀하셨던 그 과로사 등의 문제가 된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예. 택배기사 업무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은 법에서 빠졌습니다. 아, 그런 건 빠져 있어요, 내용이. 예, 현재 법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이 그 택배 노동자들이 가장 부담을 호소하는 작업인데요. 그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작년에 16명의 택배 노동자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류 작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예, 이 택배 노동자들은 그 휴식권 보장과 6년간의 계약 보장 내용에는 환영의 입장이지만 그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니, 무슨 사용자 책임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일이냐, 원래 택배 노동자의 일이냐, 아니면은 택배사의 일이냐라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원래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번 법에서 수정안을 또 거치면서 빠지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택배사의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택배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뭐 부담을 사용자가 그 택배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택배 상자 이 분류 작업을 해도 네네. 뭐 단 한 푼의 임금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네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뭐 더 뜨거운 불씨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택배 분류 작업 책임의 모호성을 현재 좀 인정을 하면서 그 분류 작업의 명확화를 사회적 합의 기구의 논의 내용에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이 사회적 합의기구는 그 택배 분류 작업의 명확화 그리고 주 5일제 등의 작업 조건 개선 등을 논의 중에 있는데 설 연휴 이전까지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뭐 하나가 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예, 원래 법 원안에는 이 내용도 법 원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택배업계의 반대로 수정안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원인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택배기사들이 그 배송 외에도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분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분류 작업 인력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 그 정부는 분류 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는 원칙은 명확하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택배 가격 현실화가 해소된다면 지금 노사의 분류 작업 공방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이러한 입장이고
그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 정보 업계에 대한 불신이 요새 아직까지 있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분류 작업이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점이 시행령 법에 담기면 이 논쟁은 끝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설 연휴 이전의 합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분류 작업이 택배사의 업무법에 속한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고요. 그리고 네. 택배 기사들의 계속되는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 분류 작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법안에 담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키시는 분들이 직접 좀 택배 그 상하차 하는데 가서 네네. 그 상품 분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네네. 상하차 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 다음에 네. 배달도 이거를 400개 되는 걸 하루에 이걸 몇 시간이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해보고 네네.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내용으로 예. 법에 담길 수 있겠죠. 네네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또 계속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